했습니다. 그런데 청중을 몇 명 모으느냐 하니까 뭐 몇백 명 모은다. 그런데 사람이 가득 찼어요. 그래서 문재인이가 니 왜 신고하는 것보다 더 많은 청중이 왔느냐? 아니 저는 칸을 만드는데 그 사람이 오고 어떡합니까? 그러니까 니는 인원을 거짓말했다 해서 우리 김수열 동지하고 저하고를 열흘 동안 종로 유치소에서 감옥살이를 했다니 그 다음에 석 달일 동안 서울구치소에 가서 감옥살이를 했습니다.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계신 곳에서 석 달을 감옥살이 했습니다. 그때 저를 무료로 변호해 준 사람이 여기 있는 석동영 변호사입니다. 그래서 제가 석동영을 대단히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제가 재주가 하나 있는데 다른 사람의 별명을 잘 짓습니다. 그래서 이번 탄핵 정국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하시는 일거수일투족을 보면서 이 양반이 한국 현대사의 영웅이 되려고 작정했구나. 그래서 그가 고난을 당하면 당할수록 그는 한국 역사에 불태전의 촉적을 남겨서 이 나라 자유민주주의의 창달에 최고의 영웅이 된다고 생각하는데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지난 수요일날 저 엉터리 고등법원에서 이재명에 대해서 무죄 판결을 내렸어요. 다 웃죠? 거짓말이죠? 그런데 이 사람들이 결정적인 실수를 하나 했어요. 만약에 김문기를 안다 모른다 하는 것이 선거법 위반이기 때문에 만약에 자기가 거기서 유죄를 받게 되면 434억 돈도 물어내야 되고 감옥소를 가야 하는데 백현동 문제에 대해서 자기가 문제가 있어서 잘못된 거 인정한다 이래서 지가 로비하는 판사나 이런 사람들에게 해가지고 김문기 거는 무죄로 하고 백현동 것은 조금 해갖고 80만원 벌금만 내려주시오 하면 이재명이는 살아날 가능성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들의 꾀돌이가 그걸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완전 무죄로 대법원까지 갔는데 대법원의 12명의 대법관 중에서 3명을 빼놓고는 전부 우리 편이에요. 그래서 작년에 대법원이 와서 뭐 이거 봐가 이거 잘 안 된다 해서 파기환송을 시켜버려. 쓸데없는 거 다시 해라 이러는데 파기환송이 있는 것뿐만 아니라 파기자판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잘못됐다 니들한테 더 돌려주니 니들이 또 엉터리 할 것 같으니까 우리 대법원에서 재판을 한다 해서 판결을 내는 것이 파기자판입니다. 아시겠죠? 그런데 제가 그 조사를 해보니까 2023년 형사 3고심의 2419건이 대법원에 올라갔는데 그 중에서 295건을 그렇게 1.44%에 해당되는 것을 파기 환송을 시켰는데 그 중에서 파기 재판 그러니까 대법원이 그냥 판단을 해버리는 파기 재판은 0.073% 15건을 파기 재판을 했어요. 그래서 이번에 대법원의 조희대 대법원장 등등이 이것을 다 몰아가지고 이재명에게 파기 재판을 떼가지고 이 사람을 유죄를 판결을 때려가지고 대통령 그냥 대통령 출모도 못하게 만든다고 생각하는데 여러분들 저에게 동의하십니까? 이것이 문제입니다. 그리고 여러분과 함께 조희대 대법원장에게 요구합니다. 우리는 그 8대빵 전원 각하까지 요구하지 않아. 제가 지난 주에도 그 전주에도 여러분에게 얘기해 드렸습니다만은 지금 8명의 헌법재판관 중에 죽어도 꼭 우리를 믿는 사람이 3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또 한 사람이 왔다 갔다 해. 그러니까 5대3이냐 4대4냐 무조건 우리가 이겨. 우리가 이긴다는 것은 뭐냐?
윤석열 대통령이 파면을 당하지 않고 용산 대통령실로 돌아온다는 걸 의미하는데 여러분 동의하시죠? 역사는 우리 편입니다. 저는 지금부터 60몇 년 전에 이승만 대통령을 가야하라고 저 경무대에 가서 데모한 사람입니다. 그로부터 곤봉에 맞들고 체류탄에 눈물 짓고 투옥당하고 학대당하고 고문을 당하면서도 이 나라 자유민주주의를 위해서 꾸준히 노력해왔습니다. 제가 미국 유학을 와서 보니까 이승만 대통령이 잘못된 것이 아니에요. 그 밑에는 이기봉이나 최인규가 잘못했기 때문에 대통령이 돌아가신 거예요. 지금도 이 나라의 정치는 다 잘 되는데 이재명 근처에 몇 조무락인들이 이 나라를 흔들고 있습니다. 이것만 우리가 넘어가면 이제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 창창한 앞날을 향해서 갈 수 있다고 믿는데 여러분들 동의하시죠? 여러분 추위 얼마나 고생하십니까? 여러분이 몇십 년 후에 여러분의 아들, 여러분의 손자들에게 어이 할머니, 할아버지 그때 그 1925년 그 3월 말경에 그 광화문에서 대모하고 했다고 하는데 할아버지 그때 거기 계셨어? 아니 난 딴 일을 보다. 할아버지 그때 뭐 하셨어요? 이렇게 당하면 안 되겠죠? 근데 할머니는 아이 그 할아버지가 안 가네 나는 갔다. 그래서 여기에 있는 많은 한국의 어머니들 할머니들 존경하고 사랑합니다. 여러분이 이 나라의 민주주의를 지키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이 나라의 민주주의는 이 광화문에서 결판을 내고야 말이라는 것을 여러분과 함께 확신하고 믿으면서 용기 있게 윤석열 각하 만세를 한번 부르겠습니다. 윤석열 네가 만세! 우리는 이겼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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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고맙습니다. 아유, 오늘 연설이 아주 셉니다. 존경하는 애국 시민 여러분, 윤상현입니다. 인사 올리겠습니다. 우리가 2주의 산불 재난으로 많은 분들이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희생을 당한 많은 분들의 명복을 듣고 유가족들에게 무게운 말씀을 또 현장에서 뛰시는 소방관님들 를 비롯한 모든 분들께 경의를 표합니다. 존경하는 애국 시민 여러분, 이제 바야흐로 탄핵 기각의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맞습니까 여러분? 탄핵 기각은 희망사항이 아닙니다. 맞습니까 여러분? 탄핵 기각은 현실이고 사실입니다. 맞습니까 여러분? 탄핵 기각의 시간 누구라 이끌어왔습니까? 바로 여러분들 아니십니까? 맞습니까? 탄핵 기각의 시간 바로 여러분들이 이끌어온 주역들이십니다. 여러분들의 탄핵 기각을 외치면 외칠수록 대통령이 복귀하는 순간이 빨라지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여러분? 맞습니다. 우리 다같이 탄핵 기각 외쳐주십시오. 탄핵 기각! 탄핵 기각! 탄핵 기각! 탄핵 기각! 존경하는 애국 시민 여러분, 좀 전에 김경재 총재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민당 이재명에 대한 2급 항소심 선고 정말로 대한민국 사법사의 치욕의 판결을 내렸습니다. 맞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1심에서 징역형이 2심에서 무죄로 판결이 날 수가 있습니다. 한마디로 대한민국의 재판 로또 재판이 토박판으로 만들어서 맞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대법원은 빨리 파기 재판을 내야 됩니다. 대법원도 빨리 결정을 내려야 합니다. 맞습니까 여러분?
왜 이런 판결이 나옵니까? 제가 12월 중순 이 광장에서 말씀 올린 대한민국을 붕괴시키고자 하는 3대 검은 카르텔 세력이 있다. 첫째 좌파 사법 카르텔, 둘째 부정부패 선관위 카르텔, 셋째 종북주사파 카르텔. 말씀드린 거 기억하십니까 여러분? 이것이 바로 좌파 사법 카르텔이 기승을 부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맞습니까 여러분? 성스러운 법복을 입고 정의를 외치지만은 전부 다 뒤로는 꿍꿍이 돼서 오염된 좌파 카르텔 사법 집단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맞습니까 여러분? 지난 월요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87일 만에 복귀했습니다. 대한민국 건국 이래 문재인 임기 말까지 무려 21차례 탄핵 소추한 발의가 있습니다.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 직무 32개월 동안 무려 29차례 탄핵 소추한 발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알고 계시죠? 묻지마 탄핵한 민당 입법도업체 잘 알고 계시죠? 헌재 해부된 13건 중 9건에 대한 탄핵 심판 선고가 있었습니다. 9번째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에 대한 선고였습니다. 또 기각됐습니다. 9건 정도 기각됐습니다. 줄탄핵 줄기각됐습니다. 그러면 민당으로서는 부전구패입니다. 그러면 이게 바로 국헌문란 행위이고 이게 바로 내란 행위 아닙니까 여러분? 민당의 이재명이야말로 이런 내란 행위 국헌문란의 수괴 아닙니까 여러분? 이재명은 바로 국민 앞에 섰고 대제하고 민당 대표직에서 물러나야 합니다. 맞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어제 민당 초선위원들이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마흔여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으면 또 재탄핵을 하겠다고 합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여러분? 안 되죠 여러분?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 그 다음에 최상무, 그 다음에 이조 등등 국회의원을 줄 탄핵하겠다고 합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무정부 상태, 입법 쿠데타를 하겠다고 합니다. 우리는 이것을 막아야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막아야 됩니다. 마흔여 후보자는 국회가 선출한 후보자가 아니고 마흔여 후보자는 여야 합의가 된 후보자가 아니고 마흔여 후보자는 민당이 낸 후보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용납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헌법재판관 여러분에게 말씀을 이 자리에 계신 시민의 이름으로 빨리 다음 주에 빨리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를 해라. 맞습니까 여러분? 빨리 선고해야 됩니다. 지금까지 친속 심리한다고 했습니다. 대통령 변호인들이 요구하는 증인들 무더기로 기각했습니다. 초시계로 시간까지 쟀습니다. 그리고 변론기를 일방적으로 지정했습니다. 빨리 마치겠다고 이렇게 졸속 신속 심리를 해왔습니다. 그런데 대통령이 최후 변론 진술한 게 지난 2월 20일 벌써 한 달이 지났습니다. 박근혜 대통령 때는 11일 만에 최후 진술 11일 만에 탄핵 심판 선고가 이루어져 이렇게 시간 끌 문제가 아닙니다. 이렇게 시간을 끈 것은 헌재 재판관들의 직무유기 아닙니까 여러분? 직무유기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헌재 재판관들 빨리 다음 주 초라도 탄핵 심판 선고일을 지정하고 탄핵 심판을 해야 합니다. 맞습니까 여러분? 탄핵 기각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다시 한번 윤석열 나라의 높다는 함성을 부르시기 바랍니다.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우리의 싸움은 계속돼야 됩니다. 배신자들 척결로 가야 됩니다. 한동과 같은 배신자, 유승민과 같은 배신자, 국민의힘에 있는 보수에 있는 배신자를 척결해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대한민국을 만들었습니다. 아시겠지만 2004년도 광화문에서 노무현 정권 다시 국가보안법 폐지를 외치면서 전광훈 목사님이 광화문 운동을 시작했습니다. 그 결과 여러분들
이명박 정권이 탄생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엄청난 탄압이 있었지만 우리가 싸워서 이겨냈습니다. 그리고 박근혜 정부가 또 탄생했고 탄핵당하면서 얼마나 우리가 마음이 아팠습니까? 그러나 광화문에서 우리는 다시 일어났고 윤석열 정권을 만들었습니다. 그 중심에 누가 있었냐 아시죠 여러분들? 바로 전광훈 목사님이 있었습니다 여러분들. 전광훈 목사님은 이 광화문을 이끌기 위해서 무려 3번이나 투옥당하셨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다시 윤석열 정부를 세웠고 이제 윤석열 정부를 다시 원위치시키기 위해서 우리가 광화문에 모인 겁니다. 여러분들 그런데도 아직 우리가 분열되고 있습니다. 아시겠지만 광화문에 우리 천만 모이자 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아직도 모이지 않는 세력들이 있습니다. 엉뚱한 곳에 가갖고 집회를 하고 있어요. 안 됩니다. 우리 뭉쳐야 됩니다. 광화문에서 헌재에서 뭉쳐갖고 좌파들을 본때를 보여줘야 됩니다 여러분들. 본때를 보여주자.